네, 올해 설 연휴에도 여유가 되는 분들은 해외여행 많이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여행 일정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보험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합니다.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김현우 소장님, 네. 요즘은 보험 공짜로 들어주는 데가 많잖아요. 예를 들어서 환전한다든지 네. 또 비행기표 끊으면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보장을 어떻게 믿을 만한가요?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. 예. 이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공짜 보험은 사실상 한 번쯤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보장이 부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. 예.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,000원 정도만 내더라도 상해 사망 시에 1억 내지는 2억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. 이런 공짜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만 나온다든가 이런 예. 경우가 있습니다. 또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다쳐서 발생한 치료비라든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최근 그 그랜드 캐니언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.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외국 같은 경우에선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. 공짜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어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 같은 데는 사실 한번 가벼운 부상만 입어도 병원비가 몇백, 몇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보험이 안 돼 있으면 큰 낭패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야 될까요? 일단은 상해나 질병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. 네.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한도는 얼마이고 금액은 얼마인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보상 한도는 상해와 질병 기준으로 최소한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은 돼야 되고 또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,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,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해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열기구 투어라든가 패러글라이딩, 스카이다이빙 이런 위험한 레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또 전쟁이나 내란, 소요 사태 같은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되니까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보상 한도를 높이려면 결국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.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행 경비에 비해서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는 않습니다. 예. 물론 이제 보험사별, 나이별,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고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몇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수준 안팎이거든요. 그러니까 큰 부담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되고 네. 또 보험사별로 실속형, 고급형 이렇게 나눠놨지만 그간의 차이가 몇천 원에서 한 10,000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. 그러니까 마냥 싼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네.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해외여행 가면 한 몇백만 원 쓰는 건 기본인데 그렇죠. 그러면서도 보험료 한 1, 2만 원 아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소식 좀 알아보죠. 이제 설 장보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. 전통시장과 마트 어디가 더 싼가요? 이번에도 역시 전통시장인가요? 네, 이번에도 역시 전통시장입니다. 네.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요. 전통시장은 6, 7인 기준에서 17만 8천 원이고요. 또 마트에서 장을 봤을 경우에는 22만 4천 원으로 전통시장이 20% 이상 저렴했습니다. 네. 여기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온누리 상품권의 10% 구매 할인까지 활용을 하시면 거의 30% 가까이 장보기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명절 음식 살 때도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요? 언제 사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또 달라진다 그러던데. 맞습니다. 시기별로 비싼 때가 있습니다. 예. 이 경우는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설 일주일 전이 가장 비싸고요. 예. 과일은 4일에서 5일 전, 그리고 채소류는 5일에서 6일 전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요일별로 달라지는데요.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산지 출하량이 늘고 또 수요가 많아지는 주초와 주말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월요일, 토요일이 가장 비싼데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일하고 채소를 장 볼 경우에는 수요일이나 일요일에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혹시 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실 분들은 6시 이후를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물량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싸진다고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선물 세트 받는 분들 많은데요. 네. 이거 반품할 수 있는 방법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. 네, 백화점이나 유통점에서 교환 환불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. 네. 만약에 배송을 통해서 받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주소 확인 과정에서 물건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고요. 네. 실제 물건 선물 세트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이 판매되는 곳이라면은 이 영수증이 없더라도 네. 이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. 다만 정육이나 과일, 생선은 이 변질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교환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